드디어 구호동이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예고편을 보고 만들어본 펜트하우스 12회 뇌피셜 예측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0일에는 구호동과 심수련이 대치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죠. 구호동은 민설아가 당신의 친딸이라는 것을 밝히라 했고, 심수련은 민설아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말라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구호동은 자신의 동생인 민설아가 가난과 싸우며 힘들게 살다 죽게 된 것에 대해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럴 거면 돈 많은 자기가 진작 좀 도와주지. 그는 민설아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위로를 해주고 그녀의 명예를 되찾게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따라서 민설아 불행의 원인을 친엄마인 심수련에게 돌리기 위해 그녀에게 당장 친딸임을 밝히라고 말한 듯합니다. 하지만 심수련은 당장은 그 사실을 절대로 밝힐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사실을 밝히게 되면 자신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복수국이 전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심수련은 구호동을 수상히 여기고 미행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구호동은 심수련의 쌍둥이 자녀들이 친자식이 아닌 것과 민설아의 친엄마가 심수련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구호동이 이런 사실을 민설아에게 들었을 확률은 없죠. 민설아와 구호동은 지속적으로 연락은 주고받았었지만 민설아는 심수련이 자신의 친엄마란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쌍둥이들 또한 처음 만난 사이였죠. 그렇다면 구호동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번 리뷰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먼저 쌍둥이들이 심수련의 친딸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단태, 윤 실장, 그리고 가정부인 양미옥,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설아가 심수련의 친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윤 실장, 조상원 의원, 그리고 소망보육원 민원장, 이렇게 3명이 있는데요. 결국 이 두 가지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윤 실장이 유일하죠. 하지만 12회 예고편에서 새로운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민설아가 살해당할 때 신고 있던 신발인데요. 당시 벗겨진 신발 한 짝이 헤라펠리스 조각상에 걸려 있었고 발견 즉시 헤라펠리스 보안 요원들이 수거해 갔죠. 그런데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바로 가정부인 양미옥인데요. 예고편에 나온 조각상의 신발을 찍은 사진은 바로 양미옥의 휴대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설아의 신발을 사진까지 찍어 놓을 정도면 결국 양미옥도 민설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확률이 크죠. 즉 양미옥도 민설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면 구호동과 이러한 비밀을 공유하며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은 윤 실장과 양미옥 둘 중 한 명이 되겠네요. 하지만 전 윤 실장보다는 양미옥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윤 실장은 민설아가 태어날 때부터 바꿔치기를 시작해서 마지막 사체까지 바꿔치기를 하는 등 이미 너무 많은 비밀스러운 행동들이 드러났죠. 그리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미 6회에 자살을 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양미옥은 쌍둥이들에게 심수련이 친엄마가 아닌 것을 알려준 것 외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쌍둥이들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은 양미옥이 심수련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건데요. 언제나 똥뇌피셜이지만 이 장면도 예상을 해보자면 구호동은 민설아가 살해당한 증거를 찾고 있었고 내통하던 양미옥이 헤라펠리스 조각상에 걸려있던 민설아의 사진을 구호동에게 보여줬으며 이를 본 구호동이 이 사건이 단순 자살이 아닌 살해 및 사체 유기가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며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을 하나씩 색출해 나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심수련이 보안실 쪽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보안 요원이 수거해서 버린 조각상에 걸려있던 민설아의 운동화 한 짝을 찾으려는 모습 같네요. 이 운동화가 오른발 쪽임을 볼 때 조각상에 걸려있던 그 운동화가 맞는 듯합니다. 그리고 민설아 사체 유기 장면에서도 오른쪽 운동화가 없어졌었죠. 그렇다면 이 운동화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역시 똥뇌피셜의 나래를 펼쳐보면 일단 심수련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 운동화 한 짝을 찾았을 겁니다. 민설아가 살해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또한 구호동도 양미옥에게서 조각상에 걸린 운동화 사진을 받은 후 이 운동화를 찾기 위해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 심수련과 만나 운동화의 실체를 확인하는 장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장면과 동시에 주석훈의 목소리가 들리죠. 민설아를 죽인 사람은 우리 부모님 중에 있어. 주석훈은 지금까진 아버지인 주단태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스꽝 파티 때 주단태와 천서진이 민설아를 감금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몰래 엿들었기 때문인데요. 왜 갑자기 용의자가 주단태에서 부모님, 즉 심수련까지 포함되게 되었을까요? 예고편은 원체 뒤죽박죽 짜놔서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되지만 주석훈의 목소리가
이 운동화 장면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심수련이 이 운동화 한 짝을 찾기 위해 뒤지는 모습 또는 가지고 있는 것을 주석군이 우연히 목격하게 됐고 이 모습을 민설아의 살인을 숨기기 위한 증거인멸로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한편 오윤희가 투자 정보에 솔깃해서 전 재산을 투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신나라 투자. 뭔가 이름부터 사이비 같죠? 이 설계사가 주단태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역시 주단태가 오윤희를 헤라 팰리스에서 내쫓기 위해 벌인 계략이네요. 오윤희는 똑똑하고 철두철미해 보이지만 생판 모르는 윤 실장이 던져준 보송마을 재개발 자료를 그냥 믿고 부동산 매매를 한 걸 보면 이번 투자건도 혹해서 받아들였을 확률이 커 보이는데요. 번번이 실패하던 주단태의 계략이 이번엔 통할지 궁금해지네요. 천서진은 주단태에게 하윤철과 곧 이혼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단태의 표정이 좋지 않죠? 주단태에게 천서진은 엔조이 상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단태는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끔찍히 여기는 사람이죠. 자신이 불륜남 또는 이혼남으로 각인되는 것은 상상하지도 않고 있을 겁니다. 즉 천서진이 이혼한다면 자신한테 질척대며 더욱 의지하고 매달릴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표정이 좋을 수가 없죠. 이후로 주단태는 천서진과 점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일 것이 확실해 보이네요. 결국 천서진은 남편인 하윤철도 떠나고 주단태에게서도 버림받으며 부부의 세계 이태호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살해당한 민설아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헤라클럽 주니어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볼 때 민설아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순옥힘이지만 사체 부검까지 한 상황에서 민설아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이것은 구호동이 아이들이 민설아를 괴롭혔던 정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민설아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들은 앞으로도 민설아의 망령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겠네요. 그리고 갑자기 하은별이 쓰러집니다. 앞에 상대는 머리 스타일로 볼 때 베로나로 보이는데요. 앞선 청하예고 홍보 모델 카메라 테스트 때와 의상이 다른 것으로 보아 다음 단계인 성악 테스트를 받기 위해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베로나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게 뭔가 석연치 않죠. 이건 역시 하은별이 베로나를 탈락시키기 위해 연극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혹시 이 상황이 둘 사이를 계속 싸움 붙이려는 주석경이 만든 판 아닐까요? 주석경은 이 둘을 싸움 붙이면 자신이 홍보 모델을 할 수 있다며 주석군에게 도와달라 말했었죠. 결국 이 둘을 모두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주석경의 계략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메이저리거 김병현이 등장했네요. 법규영이 공을 던지고 있는 와중에 주단태, 이규진 그리고 구호동이 야구장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주단태가 법규영을 사주해서 구호동을 데드볼로 보내버리려는 속셈일까요? 김병현의 깜짝 출연도 또 다른 재미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심수련이 D-8일이란 편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앞으로 지옥을 맛보게 될 거란 구호동의 멘트가 나오네요. 이 편지 역시 구호동이 보낸 것일까요? 맞다면 8일 뒤에 민설아 사건에 대한 모든 정황, 즉 살해 및 사체 유기 등의 정보를 오픈하겠다는 의미 아닐까요? 구호동이 언제쯤 오해를 풀고 심수련과 한 팀이 되어 복수를 계획할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12회 스토리를 예측해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뇌피셜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고 제가 생각 못한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12회 시청 후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